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미술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프리카 미술을 보다 바람직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식과 더불어서 아프리카 미술가들이 동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들에서 저희는 아프리카 미술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들이라든지 아프리카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얼마나 단순하지 않은가 같은 부분들을 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던질 질문은 그렇다면 아프리카 미술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근본적으로 저희가 미술품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특성을 조형적인 특성들, 양식적인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조형적이다, 양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외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품의 크기라든지 재료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이 1차적으로 분석 대상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오늘날의 국가와는 별개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부족별, 지역별, 즉 문화권별 특징이 형식이 따로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복되거나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소재 혹은 도상적인 특징을 통해서 아프리카 미술을 바라본다면 보다 균형 잡힌 시선으로 해당 작품을 분석하고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날 코트디부아르의 부족인 바올레족이 만든 블로블로 블라라고 하는 조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신의 배우자 조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높이가 26cm니까 그다지 크지 않은 굉장히 휴대성이 용이한 조각이구나라는 것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나무로 만든 조각상의 허리춤에는 실제 구슬을 이어서 만든 허리띠 장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구 미술에서 이야기하는 조각의 비례와는 상당히 다른 비례를 볼 수가 있죠. 즉 아프리카 조각에서 대부분은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크게 묘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를 들어 머리, 권위나 지능을 상징하는 머리를 크게 보여준다든지 혹은 번식이나 생산을 의미하는 신체 부위를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인 인체 비례의 중요성,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적인 존재를 어떻게 인간과 유사하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중간에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자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아름다움의 기준보다는 각 문화권별로, 각 부족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강조해서 나타내는 독자적인 미학이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작품은 역시 자주 등장했던 파리의 깨브랑리 뮤지엄의 소장품입니다. 남성의 두상, 한 남성의 머리를 표현한 작품이고요. 나이지리아의 에코이 부족의 작품이죠. 높이는 34cm고요. 사용된 재료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사용됐습니다. 나무로 이제 틀을 만들고 사슴과 비슷한 영양의 가죽을 벗긴 것으로 사람의 피부를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머리는 우리 잇몸, 우리의 실제 머리카락을 가지고 붙였다고 할 수 있고 문신 부분이라든지 강조하고 싶은 신체 부위에는 철을 사용한 걸 볼 수가 있죠. 많은 현대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예술가들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각각 이 재료를 사용했을 때는 의도하는 바가 따로 있다고 보여지죠. 실제 사람의 머리를 붙였다라든지 자신들과 굉장히 가까운 동물인 영양 가죽으로 사람의 피부를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를 단순히 아름다운 조각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다른 모습 혹은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자연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표현하고 싶었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술사학자들은 상징적인 리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재료를 사용했고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와 굉장히 닮은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얼한데 굉장히 사실적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실적인 표현의 목적이 정말 사실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어떤 상징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프리카 미술을 상징적인 리얼리즘이다라는 특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피카소를 살펴볼 때도 등장했던 작품인데요. 콩고에 있는 펜데족이 만든 마스크입니다. 실제로 얼굴에 쓰기 위한 마스크도 있고 벽이나 재래를 하는 곳에서 걸어두기 위해서 만든 마스크도 있는데요. 이러한 아프리카 미술 마스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은 바로 비정형입니다. 우리가 정형이라고 하면 균형과 균제, 통일이 있는 미학을 얘기하지만 앞에 비가 붙었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균형이 맞지 않고 비뚤어져 있고 어긋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전통적인 서구의 미술의 시각에서 보면 이건 미보다는 추에 가까운 조형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프리카 미술을 이렇게 미와 추의 극단적인 관계에서 보면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미술을 바라보는 바람직한 시선 중에 미와 추의 경계가 거의 없고 그것들이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시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로는 농피니라고 해서 실제로 미술사학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입니다만 완성형이 아니라 뭔가 불완전하고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것 자체가 주는 아름다움 혹은 어떤 미적인 감각이 있는데 아프리카 미술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료되고 아름답게 가공된 것만이 미술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 혹은 그것을 만든 의도 자체를 더 깊숙이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프리카 미술을 보다 바람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프리카 미술 특유의 상징적인 리얼리즘에 대한 이해,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미학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용어들을 제가 정리해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비정형의 미, 미완의 미,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깃들여 있는 정신성의 미 등이 굉장히 중요한 비평 용어가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미술품들은 정면성을 향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가 봤던 서구의 미술품들이 원근법이라든지 3차원의 공간감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그린 것 같은 정면의 그림을 보면 유치하거나 혹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죠. 하지만 아프리카 미술은 3차원의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정면성이라든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고 뚜렷한 형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미술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종합예술적인 성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단순히 관상과 관람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재래를 지내거나 무언가를 기원할 때 만들어진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술작품인 동시에 연극의 소품이자 혹은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선전의 성격도 갖기 때문에 아프리카 미술은 종합예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동시대 아프리카의 예술가들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 미술의 주요 이슈라고 제가 적어 두었는데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남아공의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메리 시반데라고 하는 여성 아티스트고요. 1982년생이니까 젊은 작가에 속하는 아티스트죠.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관련 이슈라고 하는 다소 딱딱한 용어를 제가 썼는데요. 디아스포라에 대한 설명은 제가 2번째에 써놓은 글로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자신의 나라와 대륙을 떠나서 멀리 이동을 하고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새롭게 마주하게 된 현실, 그닥 호락호락하지 않았던 그런 현실과 자신에 대한 정체성, 나를 내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의해서 규정된 아프리카다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아스포라와 정체성 관련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메리 시반데 같은 경우는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하녀의 복장을 하고 자기가 직접 모델이 되어서 사진을 촬영합니다. 소피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로 분장을 한 건데요. 알터 에고, 쉽게 얘기하면 부캐 같은 것 같은데,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진짜 나라기보다는 식민 지배와 제국주의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역할들, 자기에게 기대되는 어떤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작업이죠. 마리 시반데뿐만 아니라 많은 아프리카 아티스트들이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또 남아공의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프랜시스 굿만이라고 하는 1975년생 작가인데요. 우리 인조 손톱, 아크릴 손톱이라든지 스팽글, 옷에 반짝이를 다는 장식품인 스팽글, 뜨개질한 울, 실 등 소위 말하는 여성적으로 여겨져 왔던 소재를 사용하죠. 그렇지만 그것들이 결합된 결과물을 보면 굉장히 기이하고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뱀이 연상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 아프리카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보다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강요된 여성성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여성 예술가들이 아트씬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아프리카에서도 여전히 많은 난관과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가들은 젠더 관련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과 장르의 미술을 통해서 더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아프리카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 쿠데타라든지 내전, 내란과 같은 뉴스를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생각하면 왜 이렇게 이 동네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1981년에 태어난 짐바브웨 쿠자나이 치우라이 역시 자신의 국가와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인 혼동 관련 이슈를 주요한 소재로 삼습니다. 이 사람은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문화활동가이고 문화철학자로도 활동을 하는데요. 이렇듯 행동하는 예술가의 캐릭터 역시 동시대 아프리카 예술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화, 드로잉, 비디오, 영상, 사진 등 혼합 매체를 사용해서 풍자적인 작업을 하는데요. 과장되고 왜곡된 남성성과 권력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재미있는 방식으로 묘사함으로써 역설적으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프리카의 정치적인 혼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술가들이 아프리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슈들을 다소 비관적이고 풍자적으로 묘사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예술가는 미래적인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를 뜻하는 앞으로와 미래를 뜻하는 퓨처가 혼합되어서 만든 용어, 아프로 퓨처리즘 역시 동시대 많은 아프리카 아티스트들의 주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케냐에서 독학으로 사진을 공부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업 작업을 하는 오스본 마샤리아 역시 아프로 퓨처리즘의 선두적인 작가입니다. 아프리카의 문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이슈를 고발하는 데 사용하고 나아가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적인 비전을 같이 얽혀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프로 퓨처리즘을 주요한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오스본 마샤리아의 작업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아프리카의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선진 과학기술과 융합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문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과 미래적인 가능성을 미학적, 철학적, 역사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미술의 앞날 혹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 녹록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시대 아프리카 아티스트들은 식민주의 그리고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식민주의 이후를 비판적으로 생각함으로써 독립 이후에도 여전한 식민지적인 현실을 어떻게 미술이 타개해갈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식민주의에 대한 저항을 넘어서 우리만의 주체성을 회복하는데 미술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간 다소 낯설고 생소하게 여겨졌던 아프리카 미술을 다양한 시선으로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마지막에 써놓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환경에 개입하는 미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을 더욱더 복잡하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표현으로서의 미술, 나아가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더하기 환경이나 젠더 문제 등 전 지구적으로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하는 보편적인 문제까지 같이 다루고 있는 아프리카 미술의 다양한 전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번 시간이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아프리카 미술 이야기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